자, 지소미아 종료 이야기 먼저 해보시죠. 어제 아마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예상 외라는 평가도 좀 많고요. 혹시 종료 예상을 하셨습니까? 저도 사실은 뭐 종료보다는 이제 연장 가능성, 조건부 연장 가능성에 이제 무기를 두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전날 이제 중국에서 있었던 고노 외상의 태도를 보면서 어느 정도 일본이 이제 한국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장 가능성을 시사하고 이제 일본의 어떤 그 순기능적인 이제 호응 조치를 기대했는데 고노 외상이 이제 중국에서 보였던 태도를 보면 기존의 아베 총리가 유지했던 기존 방침에서 전혀 변하지 않는 태도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그 고노 외상의 그런 태도가 굉장히 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고노 외상이 저런 태도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좀 궁금했었는데 결국은 일관되게 아베 총리와 고노 외상의 태도에 이르기까지 한국 정부는 외교적 해법을 위해서 피해국임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해법으로 풀려고 노력했던 것에 대한 어떤 무반응, 무조치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가만히 되고 조건부 연장이라는 것이 연장은 하되 사실상 일본에 군사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사실상 연장 종료와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이거든요. 뭐 그렇게 될 경우 또 일본 정부와 지소미아를 연장해 놓고 왜 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느냐 이런 또 역빌미 제공의 공방으로 이어지느니 어제 대통령의 워딩처럼 힘들수록 원칙적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제 당일까지도 연장 쪽에 무게가 실렸는데 이렇게 막판에 분위기가 바뀐 이유를 의원께서 뭐라고 보십니까? 뭐 결국 이미 설명하신 대로 일본 측이 우리가 내미는 손을 이제 잡지를 않아준 거에 대한 일종의 분풀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일본이 우리의 외교적 소위 말해서 노력에 대해서 호응을 하지 않는 거는 매우 절렬하다고 봐요. 근데 똑같이 나오는 것이 우리도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소미아에 대한 정말 제대로 된 인식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보인 반응을 보세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공식 발표했지 않습니까? 스트롱 컨선, 매우 강력히 우려한다. 그다음에 디서포인트먼트, 실망스럽다. 미국 국무부 장관도 그렇고요.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이런 갈등 관계에서 많은 대응책을 모색하는 가운데 그래도 지소미아는 이 소위 말해서 지금 북중러가 계속 협력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의 근간은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미국도 계속 지소미아는 유지해달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파기를 했다. 결국은 그 손해는 우리가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국민이 우려하는 거죠. 전문가들 지금 다 비판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미국의 압박은 굉장히 커질 거고요. 미국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 대해서 아마 그 불만을 표출할 거고, 일본은 일본대로 미국에 대해서 한국이 저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 경제 보복 조치를 강화해 나갈 거다. 이런 소위 말해서 이제 강경 대응을 초래한단 말이죠. 그럴 때 미국은 뭐 제가 보기에는 일본 손을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국익에 부합하는 조치냐. 그러니까 이거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정말 우리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 조치인가 정말 되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국당이나 야당에서 지적하는 거지만 저도 어제 그 파기 결정을 듣고 나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지금 조국 후보자에 대한 국민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조금 이따 그렇습니다. 의혹이 계속 터져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뜻도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짐작하는 분들이 또 많아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잠시 뒤에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일종의 분풀이라고 표현을 좀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 어제 오늘 이제 청와대가 밝힌 것을 보면 뭐 기승전결식 그 명분과 로직이 다 담겨 있고요. 저는 미국이 뭐 우려와 실망감을 나타냈는데 뭐 희찬말로 이런 말이 있죠. 무풀보다는 악풀이 낫다고. 일본의 무도한 경제 보복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반응이 처음에는 양국이 아래서 하라는 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 정부가 강력하게 미국에
이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게 끝날 문제가 아니다. 예. 한미일 안보 라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제 경고를 저희가 국제 외교전을 통해서 계속 펴왔죠. 그래서 방콕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사실상 중재안을 냈죠. 예. 그래서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중지하고 한국은 현금화하는 것을 중지해달라. 그런데 우리는 수용했지만 일본 정부는 거절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지소미아 연장 종료까지 가게 된 근원적 원인 제공은 미국이 사실상 중재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것을 거부한 일본 정부에 또다시 있었던 것이고요. 저는 미국이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을 종료해버린 것에 대해서 실망과 우려를 내는 것은 예. 오히려 이것이 이 동북아시아에서의 한미일 군사 안보 라인에 예. 큰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강력한 자극적인 경고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태국에서 보였던 미국의 중재안보다 훨씬 더 한 단계 높은 중재안을 가지고 한국 정부도 설득해야 되지만 일본 정부도 설득해야 됩니다. 네. 최종적으로 결론을 낼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일본이 먼저 시작한 무역 도발을 철회하고 예.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도 지소미아를 다시 연장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이제 청와대와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어떤 외교전을 펼칠지 이제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예. 저는 궁극적인 해법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의 원인을 제공한 일본이 처리하고 그 다음에 한국도 동시에 처리하는 이 해법이 우리가 바라는 외교적 해법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저는 이 해법에 미국이 어느 정도 명분이 있기 때문에 예. 따라올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3시에 김현종 차장이 네. 브리핑을 했는데요. 네. 몰랐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8.15 광복절날도 우리가 네. 고위급 인사를 보냈고 지금 뭐 계속해서 많은 사람을 보냈는데 일본이 다 무시했다는 거거든요. 대통령 경축사 내용도 알려줬고 네. 그러나 반응을 일본이 보이지 일절 안 않았고 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국가적 자존심이 상했고 예.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존심 상할 수 있죠. 그런데 소위 말해서 지소미아 파기로 대응을 한다. 그게 정말 냉철한지 묻고 싶고요. 예. 지금 우리 국민의 자존심, 북한이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북한은 지소미아 파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 자존심은 꼭 왜 한 나라한테만 해당이 되고 북한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용을 베풀죠. 그다음에 오늘 김현종 차장 이야기 중에 말이죠.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미국의 불만 인정하면서 그러나 한미 동맹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예. 그건 말장난이에요. 지금 미국이 저렇게 외교적으로 말이죠. 실망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겁니까? 굉장히 이례적이죠. 들어보셨어요? 그거는 굉장히 화가 난 거죠. 미국 입장에서. 그러면 아마 한미 동맹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미국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지금 북한은 계속 도발해오고 있고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한미 동맹이 흔들린다. 그게 사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한다. 무슨 재주로 업그레이드를 지금 하겠습니까? 불신이 쌓여가고 있는데. 예. 그리고 지금 지소미아 대신 한미일 정보 공유 협정이라고 있습니다. 약정이라고 있습니다. 약정. T사. 이거 하면 된다. 아니 그거보다 훨씬 소위 차원이 높은 협정이 파기가 됐는데 미국이 이거 약정 제대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북한이 각종 도발 징후를 보일 때 지금 미국의 일본이 우리도 정보를 파악하지만 미국 일본 정보도 굉장히 중요한 게 많지 않습니까? 정보는 하나라도 더 많은 게 중요한 거죠. 그럴 때 우리 손해인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지금 이거 자해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반도 전문가들 대다수가 지금 그런 지적을 하고 있고 미국의 전문가들도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이거 한미동맹 근간을 흔드는 거고 결국 한국의 국익을 훼손하는 거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예. 정부가 이에 대한 지금 대응책은 현재 마련하지 못한 것 같고 그런데 국민이 불안해하니까 오늘 김현종 차장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한미 간에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예. 그냥 말장난으로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 이런 혹시 생각이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왜 저렇게까지 할까? 도대체 이 원인이 뭘까? 일본이 정말 너무했던 부분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요. 예. 일본은 경제무역 보복 조치를 취하기 전에 예. 이미 미국의
여러 가지 알렸습니다. 시그널을 보내고 그리고 우리는 보복 조치 당한 다음에 급히 김현정 차장을 보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제 조치 일본이 다 먼저 했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도 강제징용 지금 우리 대법원 판결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그 판결이 나왔을 때 우리 정부 어떻게 했어요? 사법부 판결은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해서 무대응이었어요. 그러면 일본이 그 소위 말해서 그 정부 차원의 실무 협의를 시작을 하자고 했는데도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죠. 중재에 가자고 했는데도 대꾸조차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는 자초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본 탓만 한다. 그 다음에 외교적 해법을 모색한다면서 우리 정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내놓은 안 빼고 다른 안 검토한 적 있습니까? 이야기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그런 이야기 한 거 아닙니까? 돈 받지 말고 사과 받자. 저 일본의 사과 제대로 받고 우리는 배상 받지 말자. 이런 그 야당에서는 오히려 안이 나오고 있어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이라고 해서 정부가 내놓은 1+1 한국 기업, 일본 기업 거기에다가 우리 정부가 세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 위로 차원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이미 할 수 없다고 했죠. 우리 그렇죠. 정부가.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본은 처음에는 그 안도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낙연 총리도 그 안을 대통령께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이 그걸 소위 말해서 거부한 거죠. 그 다음에는 아무 안이 없어요. 안도 없이 무슨 외교적 해법을 모색합니까?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여러 내용 중에 한미 관계부터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어제도 그렇고 오늘 김현종 2차장도 그렇고 우리는 충분히 소통을 했고 미국의 이해를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건지 어디에서 이런 뭔가 일단 문제가 미국의 생겼다고 국방부의 보시나요? 첫 성명은 이제 한미 간의 소통을 배경으로 해서 나왔죠. 그러다가 아마 이제 백악관과 국무부의 입김이 작용하면서 조금 자극적인 단어로 나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취재 해석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 상황이 미국의 어떤 그 강성적인 발언 그대로일지라도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미국의 의지에서 한일 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콕에서 열렸던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때에도 결국 일본의 거부로 이제 무산되는 것을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아베 총리의 무도한 도발은 그대로 수용하면서 한국 정부는 미국과 일본의 눈치를 보는 대응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청와대가 밝힌 것처럼 원칙적인 대응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최종 목표는 지소미아 파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의 최종적인 목표는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협력을 다시 긍정적인 형상으로 돌리고 그리고 일본이 취한 무역 보복 조치를 풀어서 과거의 경제 규율로 돌아가자는 것이지 저희가 일본하고 담을 쌓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후의 행보에서 미국이 한국의 이런 입장을 지지하지 않을 명분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은 실망이지만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서는 방콕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사실상 내놨던 중재안 이상의 중재안으로 나오게 되면 저는 이번에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미국을 끌어낼 수 있다. 알겠습니다.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이 사안이 정말로 조국 후보자 물타기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연관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지금 우리 오늘 이 방송의 거의 절반도 지소미아 이야기했잖아요. 안 그랬으면 조국 후보자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만큼 지소미아는 정말 국익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인데 그걸 제가 보기엔 정말 이성적으로 결정했는지 정말 문제 제기하고 싶고요. 지소미아 파기를 비판하는 야당에 대해서 민주당이 친일 프레임 거는 건 정말 유치한 겁니다. 지소미아 파기는 반대한민국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야당은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문제 제기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친일 프레임을 붙입니까? 그다음에 국민의 시선을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계속 불거지는 여러 가지 의혹을 덮기 위해서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지소미아 파기를 했다면 정말 오산입니다. 지소미아는 지소미아고 조국은 조국이죠. 국민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보시는. 저는 이 소위 말해서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정무적 판단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그런 걸 머릿속에 염두에 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답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국당이 뭐 조국 물타기용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정의당으로부터 조국 흥신소당이라는 비판을 받는 거죠. 예. 아무리 정장이 몰두해도 안보와 국무위원회 청문 정국은 구분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정당과 정당의 대표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예. 뭐 조국 청문회는 조국 청문회대로, 안보 문제는 안보 문제대로 이렇게 세련되게 나누어서 야당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묶어버리면 우리 스스로의 국격을 같이 떨어뜨리는 언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